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승하다가 오늘은 바로 밀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뭐 폭락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관망하던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로 하락하였습니다. 외인의 매도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1조 4천억 정도까지 장중에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식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2천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총 규모가 거의 4조 원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관망하다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매도가 나왔네요. 네. 일단 관망했었는데 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제가 어저께는 그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3.4로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3.3이었고 이전 수치가 3.2였는데 3.4, 0.1%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어제 그 소비자들의 소득과 그리고 지출에 관련된 그 전망치는 떨어졌고요. 부동산과 그리고 물가에 관련된 전망치는 올랐어요. 네.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일단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3%가 넘어갈 것 같다.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티 쪽에서 이 기술 업체들 2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죠. 네. 뭐 나스닥이 많이 빠져놓으니까 나스닥이 왜 빠졌을까? 기술주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뭐 법인세, 과세, 뭐 이런 것들 규제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뭐 투자 의견 하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앱 추적 금지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앱을 열면 이 앱에서 자기의 그 추적을 허용할 건지 금지할 건지 그거를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허용한 사람이 11%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허용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조회하고 쇼핑하고 이런 추적을 해서 그것 가지고 이 광고로 많이 그 자료로 데이터를 썼는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랐습니다. 2.54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제가 2.33, 2.36 뭐 이 정도 얘기하다가 지금 2.54 매일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폭이 큽니다. 네. 지난 10년간 2011년도에 고점이 2.62였거든요. 네. 그때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크게. 근데 그 이후에 뭐 유럽 위기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공포감이 오늘 거의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에 빠졌어요. 네. 큰 폭은 아니지만 1.586 정도까지 빠지다가 지금 다시 1.6%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긴축에 대한 우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나온 그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 단순하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뭐 그렇게 큰 공포는 없었다고 주가가 이렇게 매도가 많으니까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다른 시장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양호하게 게다가 어제 기관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추가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좀 공포스러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공포감이라면 시장 전망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연준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어제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공포감을 가질 정도면 이걸 일시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책자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이런 공포감이 도는 거는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다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이제 물가를 상당히 끌어올리게 되는데 오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가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이 나오면 이걸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 물가를 같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런 우려감이 또 중간에 있었고 중요한 거는 원자재가 뭐 가격이 오르더라도 공급이 원활하면 괜찮은데 이게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품의 생산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그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1%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그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런 데 대한 우려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오늘은 인플레이션 공포감으로 이렇게 빠졌나 싶을 정도이지만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뭐 철강 관련된 금속 관련된 주들은 전부 다 올랐고요. 그리고 무역 관련된 주식들 다 올랐고 음식료, 예, 소비 관련된 주식도 또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주 몇 개도 또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되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기 전자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아침에 착시 현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오늘 상장된 주식이 하나 있죠. SK 하이테크라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의 매도가 초반에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지연 현상이 발생을 했죠. 주문이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매도가 폭증했는데 그 종목의 업종이 뭐냐면 전기전자입니다. 네, 전기전자. 이게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업종이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에 갑자기 매도가 폭증해서 거래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매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거의 뭐 8천억 정도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SK 하이테크놀로지에는 매도가 뭐 아까 제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주 정도였거든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네. 근데 그게 착시 현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이 주가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 뭐 한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스닥이 빠진 것 때문에 외국인이 과도하게 이렇게 매도를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매도가 많은데 외국인이 뭐 기술주를 거의 버리다시피 네,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술주가 충분히 싸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포트폴리오 변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세계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대만, 그리고 일본인데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 상승에도 올랐는데 물가의 영향뿐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대만 시장이 장중 4%가 넘는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그 TSMC의 주가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보니까 600 대만 달러에서 지금 오늘 570 대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 5% 정도 빠진 거죠. 네. TSMC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5% 빠지면 주가가 오늘 이렇게 1.2% 빠지겠습니까? 훨씬 급락하겠죠. 네. 일단 뭐 대만은 그것 때문에 빠졌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6% 빠졌으니까 뭐 그런 영향을 또 받았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일본은행이 오늘 경제 회복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경제 회복이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아침에 뭐 한 1.6% 이렇게 급락하다가 대만이 뭐 더 빠지니까 막 3% 넘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6.8이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좀 빠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0.9가 나왔어요. 원래 전망치가 1%였는데 0.9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후에 올랐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평가를 했는데 성장이 너무 이렇게 불규칙적이다. 이 서비스업이 좋았잖아요. 서비스업 지표가 좋았었는데
그러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중국 지표는 이상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일단 뭐 중국이 그나마 조금 버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에 약간 조금 회복을 조금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오늘 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일률적인 그 어떤 원인을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오늘 뉴스에는 또 영국이 그 소비자 지출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영국이 17일부터 또 그 규제를 완화하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미국도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써도 될 정도의 뭐 그런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면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매도는 뭐 공포감을 가질 그런 매도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하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금속 가격이 상승 중인데 금값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이 1720달러 정도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1830달러 정도 되는데요. 금이 오르면 주가가 폭락한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금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금 본위제일 때 달러와 금을 등가로 이렇게 교환할 때 그때와는 지금 금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금속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산업용 금속입니다. 공급이 지금 생산이 지연될 정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산업용 금속이고요. 이 금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금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금은 떨어져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이자가 붙습니까? 이자가 안 붙죠. 네.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은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금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금은 내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금은 움직이기 때문에 금은 금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네.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은 얘기 같습니다. 오늘 매도는 거의 기술주를 손절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기술주를 팔고 금속 관련된 섹터를 매수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고민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다음 주에 20일 날 반도체 회의를 미 상무장관이 주재해서 또 합니다. 네, 거기에 또 삼성전자를 또 불렀어요. 네. 뭔가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고, 뭔가 어떤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철강을 감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철강 감산하는 것 때문에 그쪽이 또 계속 올라간다. 네. 일단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네. 오늘 뉴스에 보면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지금 주문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올해 안에 받을 수 없다라는 차도 있더라고요. 차 종류도. 네.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뭐 썬루프를 달면 뭐 한 2, 3개월 더 연장이 되고, 네. 그 썬루프 열고 닫는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 뭐 그 철이 들어가는 산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건설, 조선,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건설하고 조선은 뭐 좋다고 한다지만 자동차가 생산 지연이 된다 그러면 철도 뭐 올라가는데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될 그런 지표가 확인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정상적으로 전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유통 가격,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유통 가격에 붙여가지고 가격을 인상할 것처럼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국제 무역하는 회사들이 다 올랐거든요. 최근에 지금 연속 한 3, 4일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편의점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백화점이나 홈쇼핑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유통 관련된 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데 유통에서도
이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막 더 많이 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거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 완화가 약간 둔화되는 금리가 오르고 뭐 긴축이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기가 아예 후퇴해버리는 그런 게 인플레이션 공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가격을 이렇게 전이를 엉뚱한 데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조금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매도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 지주회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주회사 두산, 효성, CJ, 그리고 한화, 그리고 GS. 네, 이런 주식들. 이 주식도 준부동산 정도의 그런 평가를 해주고 거기서 제일 많이 평가해주는 주식이 삼성전자거든요. 부동산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빠지고 이런 지주회사들이 뭐 올라가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예, 자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왜 올라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서? 여태까지 실적 좋을 때는 왜 안 올랐을까요? 이 회사들이? 네. 최근에 기관들이 이걸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 바라보는 거하고 외국인이 바라보는 거하고 약간 업종이 다르고 종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까? 어느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매도 세력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업종, 대표 업종이 하나 있죠. 그 주식의 하락을 보면 일직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SK 머티리얼즈. 일직선으로. 매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매도는 거의 손절성 매도라고 보통 이게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똑같아요. 근데 매도가 그렇게 나왔다면 손절성 매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술주를 버리는 게 아니냐. 나스닥 급락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매도와 하락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긴 좀 이를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대신에 뭐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 관망하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 움직임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좀 아쉽고요. 오늘 밤에 그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좀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QX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